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상법 전문이신 이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변호사님. 네. 올해 우리 변호사님의 새해 소망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우선은 임신했으니까 뭐 음. 건강한 둘째 아이 그렇죠? 네, 출산하고 뭐 사업 번창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진짜 건강하게. 네네, 건강하게 이세 출산과 또 네. 사업 번창 네. 네,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새해 들어서 우리 또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사업체 좀 사고 파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네. 또 사실 사업체 사고 팔고도 머리 아프고. 맞아요. 보통 예.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이제 사업을 하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또 네.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업체를 사고 팔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한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에요. 그 문제점. 그 문제점 같은 경우 뭐 쉽게 말하면 야 사업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네, 광대하죠. 예, 너무. 이제 첫 번째로는 부채에 관한 문제예요. 자, 부채. 사업체가 부채가 있냐? 자, 네. 사업체가 부채가 있는데 부채도 종류가 있어요. 그죠? 저희가 뭐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 레스토랑 같은 사업체라면 뭐 음식을 납품을 당일 식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 뭐 매일매일 레귤러하게 들어오는 이제 그 물건들에 부채들이 대한, 네. 부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잡힌 부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이거는 수 있겠네요. 조금 까다로워져요. 담보가 잡힌 사업체 같은 경우는 담보가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심. 그리고 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이 걸려 있거나 또는 아. 현재 법률 위반을 해가지고 나의 음. 위험이 있다는 이제 이게 내가 인수를 할 경우 이 네. 책임이 나한테 음.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크게 법률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리고 네. 뭐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상이 정말 이제 사업체의 가격은 간단하게 매상 가격이에요. 정말로. 그죠? 그렇네요.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네네. 사업체를 통해서 얼마를 가져올 수 있느냐인데 이 매상이 과연 정확한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네요. 예, 그런 거에 확인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문제점을 네. 우리가 사업체를 사기 전에 그렇죠?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음. 뭐 100% 확인해가지고 이거 깨끗합니다. 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생각하는 거의 문제 8, 90%는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체를 뭐 보세요. 내가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레스토랑을 뭐 5개, 6개를 보실 수도 있고 하시는데 집 사는 거랑 이거는 과정이 똑같으세요. 네. 집 혹시 사보신 분들은 집 사는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안 사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시는 순간에 이제 오퍼를 보통 넣으세요. 이거 사업체 마음에 드네. 자, 내가 20만 불 주고 사겠다, 10만 불 주고 사겠다, 5만 불 주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랑 금액의 조정이 들어가면 계약을 맺습니다. 네.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금을 조금 드리게 돼요.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근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세요. 보통은 5%에서 10% 네. 정도 이제 계약 전체 금액의 사업체 전체 가격의 5%에서 10% 정도가 되는데요. 내가 계약금을 걸고 내가 약 2주 정도, 보통 2주 정도 해요. 네. 더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2주 정도 그 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세요. 2주 정도. 그렇지만 그 2주 안에 그런 확인해야 될 것들을 다 맞추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이에요. 양가의 네. 계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내가 2주 안에 못한다 싶으면 처음부터 4주를 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뭐 상대방한테 야 2주가 근데 반드시 이 기간은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네. 2주를 얘기를 했는데 뭐 말도 안 하고 야 난 4주 하려고 했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2주가 뭐 끝난 후에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를 살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하신 거는 이제
변호사를 끼지 않고 변호사를 끼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매상 체크예요. 이거는 본인밖에 음. 정말 하실 수가 없으세요. 어. 예. 매상 체크를 한다 하면 그 근처에 가서 계속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든지 그 안에서 매일매일 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세요. 일반적으로 음. 뭐 그날 매상이 얼마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확인, 뭐 네. 그 POS라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화가 전산화가 다 된단 말이에요. 뭐 크레딧 그렇죠. 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신다든가 음. 아니면 또 이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매상뿐만 아니라요. 그 네. 직원들이에요. 직원들하고 관계, 직원들이 문제가 있나, 과연 이럴 음. 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네네. 여러 번 하시기를 다들 추천드려요. 아 그래서 예, 그렇군요. 이 기간 안에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채가 이제 네. 담보로 잡혀 있냐, 이제 사업체가 담보로 잡혀 있는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음. 확인인데요. 네. 이제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 거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담보로 잡혀 있는 거는 의외로 쉬운 게 담보를 잡으시려면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예. 그러니까 네. 담보라는 건 내가 이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음. 빌렸다든가 내가 이 가게를 담보로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면은 그 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텍사스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라 해 가지고 음. 그 기관에 기록을 하셔야 되세요. 아 예,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UCC 파일링이라고도 많이 일컫는데요. 네. UCC 파일링이라 해가지고 자 내가 담보 잡힌 물품은 누구누구이고 음. 뭐뭐뭐이고 내가 언제 담보를 잡았고 그리고 음. 누가 담보를 잡고 있다라는 거를 음. 표시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기록을 하게 함으로써 음. 과연 지금 사업체가 담보가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네. 이 부채가 잡혀 있는데 담보가 잡혀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록을 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도 없어요. 아 예. 진짜요? 담보가 잡혀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하셔야 될 의무가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록의 음.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파시는 분이 정말 속이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사시는 분은 네. 정말 아실 수가 없으세요. 예. 저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변호사를 끼시고 클로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클로징 하시는 분들이 Affidavit of No Debt and Lien이라 해 가지고 즉 네. 빚이 없다는 선서 증언서를 쓰게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 좀 공증처럼 그렇게 하게 예. 공증을 만드는군요. 포함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네네. 인제 내가 이 빚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거를 인제 이 빚이 없다는 거를 이외에는 약속을 그 어떤 빚도 없다. 없다라는 약속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계약서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클러즈입니다. 그래 가지고 음. 계약서에도 일반적으로 조항상 인제 이전에 빚이 있다면 이거는 모두 나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을 많이 적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조항을 꼭 집어넣어야만 낭패를 당하지 않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2 주나 4주 정도 되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네. 만약에 레스토랑을 인수하려고 할 때 네. 그 임플로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살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뭔가 표현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인제 물어볼 수 자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2 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듀 딜리전스를 해서 사실 내가 확인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볼 때 직원들 기록들도 없고 음. 직원들 월급이 어떻게 나가는 것도 전혀 기록이 깨끗하지가 않다 이러신다면 네. 반드시 음. 물어보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정확한 답을 주지를 못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사업체는 조금 피하시기를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또 그렇네요.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통 이제 이런 사업체를 구매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통해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많이 하시는 방법이 회사에 지분을 옮기시는 방법으로 이제 사업체를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자, 회사를 내가 자체로 회사는 그대로지만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음. 100% 오너가 이제 다른 사람 100% 오너로 네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이 사업체에 대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그렇네요. 들어서 회사는 음. 그대로기 때문이죠. 네. 예, 그래서 회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었거나 음. 부채가 있거나 이런 거는 모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사실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회사를 인수를 하지 말고 네. 자, 사업체의 재산만 인수해라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자, 이 이유는 사업체 재산 인수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 재산에 따른 책임은 사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법률상에 내가
내가 그 책임을 감수한다라는 계약 내용이 없으시면은 많은 이제 사업체 재산만 인수하시면 그 사업체에 대한 책임은 많이 없으세요. 아. 사업체를 인수하는 날부터는 물론 내 책임이죠. 근데 그 네. 전에 일어났던 책임은 새로운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유한이 됩니다. 아주 좋은 팁을 주셨어요. 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로이킴이 부릅니다. 서울의 달.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상법 전문이신 이설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사업체를 사고 팔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를 할 때 회사를 인수하지 말고 사업체의 재산만 인수하는 방식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인제 제가 일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사업체 인수 방식은 두 방식이세요. 그래서 내가 인제 보통 일반적인 사업체들은 회사로 운영하시는 방식이 많으세요. 물론 뭐 네. 개인이 운영하시는 방식도 있으시겠지만 그 회사로 운영을 하시면은 회사의 지분을 옮기는 방식이세요. 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같이 저희가 생각한다면 삼성은 그대로고 음. 지금 뭐 이재용 씨나 이건희 씨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최대 지분자라면 그 지분만 옮기는 거예요. 삼성은 그대로 있고 이제 뭐 아무개 씨가 이제 네. 주인이 되는 것처럼 오너만 예, 바뀐다는. 예, 예. 그런 개념이세요. 그렇게 네. 되시면은 회사가 그대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체가 보통 하려면 직원도 있으셔야 되고 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뭐 벤더들이 있어요. 네. 물건을 납품해주는 벤더라든가 그리고 랜롤드도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랜롤드라 해가지고 뭐 건물에 만약에 세입이 돼 있으시면 건물 주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돼 그러네요. 있으신데 그것들이 그대로 안 바뀌어요. 일은 더 쉬워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회사가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네요. 많은 내용이 변하지 않고 음. 그 주인만 너랑 나랑 지분만 바꾸면 돼요. 음. 지분이나 돈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은 회사가 그대로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 새 주인이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나 상관없이 회사 형태가 음. 똑같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예를 들어 회사에 뭐 고소할 사항이 있다든가 회사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은 몰랐다든가 하더라도 회사 네. 부채는 그대로 가시게 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이 회사를 죽여버려요. 거의 예. 회사를 아니면은 회사를 뭐 이제 닫는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여시고 그 회사가 기존의 사업체의 재산만 가져가시는 방식이세요. 그러면 사업체 재산이 도대체 뭔가? 네, 그게 예.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사업체마다 달라요. 사업체마다 뭐 너무 쉬운 사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도넛숍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사업체들은 오히려 쉬우세요. 네. 리스가 들어가시고요. 음. 그 사업체에 들어가는 뭐 기기들이 있겠죠. 부엌기기.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손님들이라든가 뭐 메뉴라든가 뭐 거기에서 뭐 특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 비밀 뭐 요리 방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다 재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거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유형적 재산, 무형적 재산 다 포함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인수를 시키시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변호사 사업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이 있질 않아요. 저희 뭐 랩탑 하나 가지고 변호사 소위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재산은 클라이언트들입니다. 그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뭐 미용사 같은 경우도 같아요. 뭐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산이 크게 있으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라든가 네. 이런 걸로 재산을 많이 옮기시게 되시고요. 특히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클라이언트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옮기고 난 후에 파는 사람이 네. 클라이언트를 다시 빼가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을 많이 넣습니다. 그렇네요. 예. 실큰 뭐 만약에 미용실을 인수했는데 그 손님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낭패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비즈니스 특성상 이제 위치만 좋아서 간단한 리테일 같은 경우 위치가 좋고 벤더들이 다 똑같으면은 네.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중요한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거에 대한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체의 재산만 가져가는 방식은 텍사스 비즈니스 오르게니제이션 코드라 해서 TBOC에 정확하게 네가 계약서상 expressly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이 없다. 그 재산에 따른 어. 재산 인수는
그 회사의 책임을 인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아있던 원래 뭐 부채나 뭐 이런 것들은 전 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전 회사가 네네, 인제 그렇죠. 그 전 주인 걸 회사가. 네네. 예예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최대한 위험을 하시려면 첫 번째 담보 네.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회사로 인제 음흠. 새로운 회사로 인제 인수하시기를 저희가 많이 권유해 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네. 사업체만 사실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군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알아볼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또 오늘 많이 인제 한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 중에서 E2 가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E2 가지신 분들은 "아 사업체 인수를 제가 인수를 했는데 E2가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여기 못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게 네. 가장 많으세요. 그러면 변호사님 먼저 네. E2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E2 방식은 사실 E2 비자라는 게 인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제 하나 같은 경우는 주재원 비자라고도 소위 말하고요. 네. 인제 L1이랑 더불어 E2 비자는 주재원 비자라고도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사업체 비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인제 사업체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방식이세요. 그래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인제 이민이라는 뭐 영주권을 받는 비자가 안 되신 분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소위 뭐 10만 불에서 15만 불 그리고 음. 많게는 25만 불, 30만 불 정도 투자를 하셔 가지고 네. 비자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인제 이 10만 불에서 15만 불들이 액티브한 사업체에 투자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이 비자를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예.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E2 비자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사업체를 찾으시는데요. 사업체를 찾거나 아니면 E2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체로 바꾸시고 하실 때 이거는 승낙이 안 나시면 정말 다시 가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더 다 이상 접고. 예. 정리할 승낙이 시간도 없이. 예. 그러니까 내가 사업체를 구매를 하고 E2 비자를 받지를 못하면 승인을 네.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가 없으세요. 그렇네요. 네. 다른 합법적으로 비자로 있을 그건 못 되니까요. 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시는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E2 가지신 분들이 사업체를 많이 찾으시는데 항상 걱정이 사업체를 사 놓고 E2가 안 되면 어쩌냐."라는 걸 내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조건부로 사십니다. 그래서 조건부도 있나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인제 사업체를 사고 파시는 분들은 많이 흔히 특히 한인 사회에서 사업체 사고 파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 가지고 E2 비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E2 비자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E2 비자에 관해서 인제 E2 비자가 허락을 조건부로 이 사업체를 사는 것이고 반드시 클로징이나 돈을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만약에 조건부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내가 만약에 이 사업체를 인수할 때 E2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걸 다시 물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컨디션을 단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체 인수는 E2 조건부이고 E2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체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부를 많이 계약서에 넣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인제 그렇게 자기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입장을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체가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그런 조건이 있다면 또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급하게 파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조건이 있다면 한번 다시 파시는 분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인제 많이들 흔히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오너 파이낸싱이세요. 네, 많이 들었어요. 예. 오너 파이낸싱이 뭐냐라는 인제 뭐냐부터 우선 얘기는 해 보죠. 인제 네. 오너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체를 사고 파실 때 뭐 가격이 10만 불이다, 20만 불이다 하시면 예를 들어 20만 불짜리 사업체를 내가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현재 금액이 10만 불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10만 불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야, 내가 10만 불 천천히 갚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주인한테요? 그렇죠. 네. 그거를 소위 말로 오너 파이낸싱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군요. 자,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서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예.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예. 인제 파시는 분이 사시는 리스크가 더 크세요. 오너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돈을 결국은 다 받지 못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인제 문제가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사업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주인이 바뀌면서 특히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야, 주인 바뀌고 정말 음식 아니야." 뭐 이런 네. 말도 많이 하고 음. 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야, 정말 주인 바뀌고 거기 못 가겠더라."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제 주인이 바뀌면서 사업체가 잘 안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인제
이 돈을 갚지를 제때제때 갚지를 못했을 경우 음. 그리고 인제 돈이라는 게 걸려 있으시기 때문에 인제 사시는 분도 인제 더 이상 자기 책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가 안 좋았던 거 아닐까? 내가 이거를 과연 구매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매상도 안 맞고 그 사람은 음. 뭐 5만 불씩 한 달에 번다고 했는데 뭐 이거 뭐야 2만 불도 못 벌고.' 이렇게 해서 네.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오너 파이낸싱이세요. 그래 가지고 그렇군요. 예 파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거를 못 음. 하시고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막상 사실 사업체가 잘 되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사업체가 안 돼 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될 경우 어쩔 음.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아 이 돈을 내가 갚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너 파이낸싱이 쪼금 까다로우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생각을 좀 해 봐야겠네요. 네. 당장은 내 돈이 전체가 안 들어가니까 좋을 것도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장사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네.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네. 있네요. 그래서 인제 많은 분들이 오너 파이낸싱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리스를 그대로 자기 이름으로 둬 가지고 혹시나 아니면 담보를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내가 네. 2 0불 짜리 사업체를 파셨을 경우 1 0 불을 내면 나머지 1 0 불에 대해서는 사업체 자체를 담보로 해 가지고 너에게 명의는 넘겨주지만 내가 음. 담보를 갖고 있어서 돈을 못 갚을 경우 내가 그걸 차압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네. 비즈니스를 가져오겠다."라고 음음. 하시는 식으로 보호를 하시는 방법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오늘 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사고팔고 할 때 많은 도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사업체 사실 구매는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으세요. 뭐 그냥 '아 나는 여기에 경험이 많아서 괜찮아.'라고 하셨던 많은 분들도 음. 막상 생각지도 못한 뭐 담보가 잡혀 있는 걸 알게 되시고요. 부채가 있는 거 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작은 비즈니스에 뭐 '내가 왜 회사를 설립해?' 이러시는데 아무리 작은 음. 비즈니스여도 사실 몇만 불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회사 설립 이런 거는 정말 몇백 불 안에서 정말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음. 한 번이라도 꼭 변호사님 만나거나 아니면 회계사님을 통해 가지고 네. 회사를 설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호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다음 달에 찾아뵙지요. 네. 지금까지 이설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저는요 늘 푸른 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더 원의 그 사람 듣고 돌아올게요.